자, 이번 시간은 채무인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면서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채권양도처럼 동일성,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요게 면책적 채무인수다는 것입니다.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이자라도 상관없죠. 상관없다. 그리고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계약자의 원칙상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할 수 없죠. 또 변제할 수 없었잖아요. 같은 취지로 봐주시면 되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보증인이 될 수는 있어.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수, 이제 우리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가능해. 네. 그렇지만 면책적 채무인수 못하고 변제 못한다. 그다음에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네, 그게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채무자나 제3자가 된다. 채무자나 제3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좀 더 보자면 우리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다. 확답을 만약에 발송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현상 유지가 돼서. 네. 그래서 그 확답이 발신주의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인수의 효과. 이렇게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이제 인수인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또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붙어있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이 된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전 채무자가 갖는 항변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수인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된다. 근데 취소권 해제권은 이전되는 게 아니야.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죠. 그런데 인수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것은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제 우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물상보증, 제3자를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무자가 을인 걸 전제로 내가 보증을 섰잖아요. 또 저당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바뀌어 여러 가지 신뢰관계, 신용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물론 동의해주면 존속할 수 있는 거죠. 동의가 없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민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병존적 채민수가 있는데, 병존적 채민수는 이게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도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민수, 우리 판례는 또 중첩적 채민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중첩적 채민수. 그래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병도 또 채무를 부담하는 거. 그래서 같은 채무를 두 개, 을이 부담하기도 하고 또 을이 부담하고 또 병도 같이 부담하는 거. 그런데 이게 그 채무가 중첩적이냐 면책적이냐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명 더 있는 중첩적 채민수로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중첩적 채민수로 본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 이런 것은 병존적 채민수가 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어음 채무, 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이제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병존적 채민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계약의 당사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이 3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딱 맞죠. 이건 뭐 가능한 것이다. 계약조의 원칙상. 그리고 여기서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때는 면책적 채민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 면책적 채민수를 할 때는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에서는 그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은 성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채무자가 요약자가 되고 또 그 인수인이 낙약자가 돼서 채권자가 제3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을과 병의 관계, 을과 병이 갑한테 부담하는 그 채무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보통 이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거죠.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서 연대 채무관계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 그러면 부진적 연대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된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인수 채권자, 채무자, 을. 근데 을이 병과 이행인수 계약을 맺어서 병이 인수인이 돼서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병이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야, 네가 내 대신 이행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그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채무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이행인수다. 그래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이 되죠. 그래서 이행인수인은 채무자한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채권자한테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때 이행인수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을과 병이 보자고요. 다시 을과 병이 부동산 X를 매매하면서 여기서 을이 갑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 채무를 인수를 했대. X가 10억짜리인데 10억에서 만약에 그 채무가 6억이다 그러면 6억을 뺀 나머지 4억만 주면서 산 거예요. 6억을 안고 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 인수계약을, 채무 인수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게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일 수, 병존적 채무 인수일 수도 있고, 이행 인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이때 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되죠. 채권자가 승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채권자가,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행인수에서는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 봐보면 부동산 매수인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데 그냥 그걸 공제한 거야. 공제해서 안고 산 거죠. 근데 이때 그 채권자한테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결국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행인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행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채무인수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3, 4비가 필요하니까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죠. 2번.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다르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이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3번. 당사자 간 지명채권 양도 효과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 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게 양도 계약이 있으면 채권 양도는 이루어진 거죠.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이다. 네. 4번. 감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4번에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 채무자에 대한 보증 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을 때 이때 보증 채무는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다. 보증인이 동의하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하는 것이다. 1번 틀렸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답이 아니죠. 2번.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는 게 맞죠.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보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 합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삽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갖게 된다. 수익의 의삽시가 권리 발생 요건이죠. 3번이 맞는 설명이죠. 채무자가 요약자로서 인수인, 낙약자와 채권자가 제3자가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려면 수익의 의삽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3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명채권 양도에서의 대항 요건인 거죠. 근데 지시채권 양도는 이게 배서 교부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배서 교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삽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승낙을 할 때는 이의를 유보하거나 또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14번 했고요. 15번 문제 가시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이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했을 때 이때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그때 승낙은 채무자나 인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라고 했는데 채권자의 승낙이 이게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인수채무의 소멸 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게 채무인수가 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죠.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채무인수일로부터. 3번 맞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승낙, 거절 있으면 빼박이죠. 승낙을 거절하면 이미 이제 채무인수는 거절된 것이고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5번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금전채무 보증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반하여 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틀렸네. 2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되죠.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다음에 3번 면책적 채무 인수도 면책적 채무 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죠. 네.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할 때 중첩적 채무 인수로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를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 인수로 본다. 근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행 인수가 된다는 것인 거죠.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거기서 원래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죠. 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행 인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옳지 않은 것은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 이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 없더라도 틀렸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 다 받고 4번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그 항변할 수 있는 사유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네, 5번 맞는 설명이죠. 앞에서 다 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계속 본 거고요. 2번 채무 인수가 있으면 계약 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랬는데 취소권 해제권까지 이전되는 건 아니죠.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에게 이런 것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런 게 이제 이행인수가 되죠. 이행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이행해 주기로 한 계약을 맺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다 본 것이고 이제 5번 앞에서 본 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것이 이행인수가 된다는 거죠. 안고 샀을 때. 그 다음에 19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채무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3자 간 계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세 사람이 3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번은 답이 아니네. 기억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1번 4번 네, 제끼고 니은번 채무인수가 되면 그 종된 채무인 이자 채무 위약금 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이게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종된 채무까지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니은번도 옳은 거죠. 그래서 니은번 빼야 되겠죠. 니은번을 빼면 3번 제끼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맞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빼야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리을미음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고 있는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그 항변 사유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렸죠. 또
미음번, 조건부 채무, 장래의 채무 이런 것들도 채민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미을과 미음이 틀렸죠. 그 다음에 20번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인수인 병으로 하는 채민수 등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1번 을과 병 사이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민수가 성립하는 경우 갑이 을 또는 병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민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면책적 채민수가 있었을 때 그때 채권자 갑이 승낙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 하지 않더라도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답이 아니고 2번 을과 병 사이에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병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갑의 채권을 법정 대위할 수 있다. 우리 을이 이행인수인인데 병을 대신해서 변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상권이 생기고 변제자 대위가 될 건데 변제자 대위 중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법정 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갑과 병 사이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이게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반하여 이루어졌을 때 무효다. 중첩적 채무인수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을과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면책적이 아니고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옳겠다는 것인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갑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을의 부탁을 받고 병이 이 중첩적 채무인수란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경우죠.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을 때는 그냥 연대 채무 관계가 된다.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을 때.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을 때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5번도 틀렸죠. 20번 봐주시고 21번 채무인수,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삽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행인수에서는 그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것입니다. 4번에 금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 채권으로 인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반대 채권이 있는데 면책적 채무 인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상계 요건에서 대동변성금 첫 번째가 대인데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맞고 5번 채권자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죠. 5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22번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이게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하는 거죠. 채무자와 제3자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가 채무자 이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돈적 채민수는 그 효력이 없다. 반에서도 병돈적 채민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4번에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돈적 채민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네. 이게 채권자 아닌 자,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인수인과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돈적 채민수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옳지 않은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네, 요거 1번 봤죠? 채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채무인수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행인수에 대한 설명인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이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맞죠. 5번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 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가 제공한 채권 담보는 소멸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소멸한다. 동의가 있으면 존속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